이번 영상에서 시승하는 차량은 디올류 팰리세이드 가솔린 4륜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만 6,300만 원이 약간 넘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이 팰리세이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3륜차다,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돌리면 차량이 뜬다, 롤이 너무 심해서 위험한 차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나를 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저도 궁금해하면서 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다 이해는 가고 이런 현실인데요. 그런 전문적인 것들은 다른 채널에서 보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이 차를 탔을 때 어떠냐,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자인은 미디어 프리뷰 행사나 혹은 다른 첫 번째 시승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디자인이 호가 될 수 있고 불호가 될 수 있지만 기존 팰리세이드보다 웅장해지고 예뻐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딱히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실제로 타보면서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숙성을 볼 텐데요. 그때도 봤지만 공조를 끄고요. 정차하고 공조를 다 껐을 때 37dB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SUV 치고 굉장히 정숙한 수준입니다. 보통 37에서 42 정도 데시벨 공회전 중에 나오면 굉장히 정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조를 지금 24도로 한번 켜볼게요. 공조를 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37에서 38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외부 온도 대비해서 공조가 켜져 있다 보니까 바람의 양이 현저히 적어서 그래요. 근데 공조 장치를 켠다고 해서 바람이 좀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람 소리만 많이 들릴 뿐이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정차 중의 소음은 엄청 정숙합니다. 엔진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 38 정도의 데시벨이라는 건 방음을 상당히 잘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로백 아닌 제로백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전문적인 장비만 조금 있을 뿐 완벽히 제가 프로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말 모드고요. (8.24초) 나왔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8.19초)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평평한 구간이고, 지금은 저 혼자랑 촬영 기자재 조금 실려 있는 것 뿐이에요. 8조대 가속 성능이라고 하면 저는 일상적인 영역, 패밀리카 영역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시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81마력의 43토크 58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발휘하고요. 43kg 포스미터는 1700rpm부터 4000rpm까지 토크밴드가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엑셀을 밟기 시작한 이후 지금부터 한 40km 지그시 밟았을 때 4000rpm까지 충분히 뿜어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한 가속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5 터보 하이브리드와 비교는 어렵지만, 2.5 터보 가솔린을 봤을 때 이 정도 출력이면 그래도 괜찮은 출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도에서 혹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막 엔진을 터질 듯이 쥐어짜내야 되고 그런 느낌은 받진 않았어요. 팰리세이드의 출력이 제네시스 2.5 터보 엔진과 같은 건데 왜 다르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전륜에 들어가는 2.5 터보는 28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륜 기반이냐 전륜 기반이냐에 따라서 세팅이 바뀌기도 하지만, 엔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터보라든지 혹은 배기 시스템을 따로 또 세부적으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알고 있고요. 제네시스 G90이나 GV70 다양한 후륜 기반의 차량들은 이 엔진이 똑같은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세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륜 기반 차량들은 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륜 기반 차량들은 공간이 약간 협소해요. 엔진룸에 아무리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엔진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기타 파워트레인을 이루는 여러 가지 부품들의 세부 세팅이
세팅이나 차량의 목적에 따른 세부 세팅이 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백에 이어서 출력, 엔진, 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월 가속은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승차감입니다. 이 팰리세이드가 패밀리카로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승차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변에 산타페, 소렌토 많이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패밀리카로 많이 타시니까 디올류 팰리세이드하고 산타페, 소렌토를 비교해 봤을 때 일상적인 부분에서 느끼시기에는 부드럽다 혹은 물렁하다 정도로 느끼실 거예요. 가장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건 소렌토였고요. 그 다음이 산타페, 그 다음이 디올류 팰리세이드인데 요렇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21인치 휠이 추가되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미리 노면을 인지하고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금 더 가변적으로 변동을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를 크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저속 구간에서 높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방지턱을 넘을 때는 몸소 체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박 2일째 타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승차감을 사시사철 좋은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휠 사이즈 기본으로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옵션에 따라서 휠 사이즈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외관에 따라서 휠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 구성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승차감을 생각해 본다면 휠 사이즈는 조금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는 있지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엄청나게 에어 서스펜션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런 큰 방지턱의 충격뿐만 아니라 이 노면의 자잘자잘한 작은 충격들을 잘 걸러주느냐도 승차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1박 2일 동안 타봤을 때 이 노면의 잔진동들을 걸러주는 능력들은 아주 출중합니다. 지금 소리 정도로만 노면에 굴곡이 좀 있구나 혹은 노면이 불규칙하구나를 알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엉덩이와 허리에서 그 충격들을 거의 다 걸러져서 느끼기 때문에 소리로만 약간은 느낄 수 있지 그게 불쾌감으로 다가온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맨홀 뚜껑이나 교량의 이음매 그쪽 부분들을 밟았을 때도 높낮이가 있을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서스펜션이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패밀리카로 운용한다고 하셨을 때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물론 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세팅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하나가 좋아지면 어떤 하나가 안 좋아지고 어떤 조율을 하는 게 제조사가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차량 목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세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코너를 급격하게 돌 때 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 팰리세이드하고 좀 다른 측면이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 그때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코너를 급격하게 돌게 되면 이 차체 상부하고 차체 하부가 약간 따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롤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약간 상하단의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차가 일체적으로 함께 기울어진다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급격하게 90도 코너를 꺾어서 들어왔는데 이때도 왼쪽으로 꺾으니까 오른쪽 서스펜션이 눌리면서 롤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그 롤이 발생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패밀리 SUV고 그냥 편하게 타시는 용도라면 이 정도 롤까지는 허용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기준이 어떤 거에 맞춰져 있느냐가 차량을 평가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타왔던 그냥 일반적인 패밀리카 SUV를 타시다가 이걸 타시면 되게 부드럽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퓨어 스포츠를 지향하는 차량들만 타왔다라고 한다면 좀 불안불안하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출렁출렁하고 약간은 어느 정도의 롤을 받아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 운용하시기에는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SUV에서 서스펜션이 단단하거나 차량 자체를 단단하게 세팅을 하면 운전자만 즐겁지 나머지 탑승자들은 그렇게 즐겁지 않거든요. 내 가족이 탈 때 혹은 내 친구가 탈 때 내 지인이 탈 때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누가 타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승차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잘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특히나 저속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속에서 땅을 딱 잡고 달리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딱 항속을 했을 때 부드러움들을 온몸으로 느껴보면 오히려 저는 더 편했어요. 이게 패밀리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스펜션은 8, 9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이거 타고 코너링 막 꺾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급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 그런 건 좀 있었어요. 한 차선을 변경하고 쭉 가면 상관없는데 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고 다시 자세를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들을 살짝 반대편으로 틀면 그 차체의 거동이 약간은 불안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바로 잡는 데까지의 시간은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바로 잡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MVH가 또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전면 유리뿐만 아니라 3열, 후면 유리까지도 다 이중접합 차암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차 자체는 굉장히 조용해요. 요새는 산타페 소렌토급으로만 올라와도 이 정숙성에 대해서는 정말 1억의 훌쩍 넘는 그런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 SUV보다도 좋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면 유리가 워낙에 크고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좀 잔잔한 바람이 없는 날에 한 120, 30 정도 달리면 전면 쪽에서 풍절음은 약간 들리긴 해요. 하지만 120, 30에서 풍절음이 들리지 않는 차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 중에. 때문에 이 정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도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지금 맨홀 뚜껑을 밟을 때 퉁퉁 하는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 퉁퉁 하는 소리가 정말 잘 억제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GV70이 처음 나왔을 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그 차체 차 실내에 스피커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랑 반대 위상을 쏴주면서 소리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게 특정 헤르츠만 상쇄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음을 다 상쇄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느끼기에는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만 따로 떼놓고 보자면 전문적인 계측 장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묶여서 노면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억제시켜 놨기 때문에 외부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진동도 저는 이 정도면 잘 억제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솔린을 딱 타면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정차하면 환경 규제라든지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우리가 출발할 때 엑셀에 발을 딱 대기 시작하면 불을 떨면서 엔진이 켜지면서 이 주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엔진이 다시 깨어날 때의 이 떨림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에요. 제네시스가 오히려 떨림이 더합니다. 이 차는 지금 2255km 탔고 저희 집에 있는 제네시스 GV70 2.5 터보가 한 47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근데 GV70 2.5 터보로 보자면 이 차는 그 수준의 한 30-40% 정도의 떨림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면이 주는 진동도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실크로드를 달리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의 진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잘한 길을 갈 때 막 보도블럭 같은 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진입할 때 들어가는 이 울퉁불퉁한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임도나 뭐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을 갈 때 사실상 완전하게 다 잡아주진 못합니다. 정말 억대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잡아주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는, 운전자가 느꼈을 때 그 진동이 불쾌함까지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패밀리카로 운용을 하셨을 때 그런 길들을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진동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 MVH 측면에서는 한국의 소비자분들이 민감하시잖아요. 때문에 VOC를 또 잘 반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대나 기아나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그 VO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 결과 요새는 진짜 좋아졌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도 정말 뭐 2, 3억대 그런 차를 타시다가 좀 큰 거 하나 사야겠다, 법인차로 9인승 한번 사봐야겠다, 그냥 옵션 다 넣고 이런 분들이면 좀 불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뭐 너무 훌륭한 수준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안 좋았었는데 10년 만에 진짜 수입차 프리미엄 SUV급의 이 정숙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MVH는
정말 좋은 수준이다, 걱정하실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변속기입니다. 2.5 터보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렸죠.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던 6단보다는 부품 수도 줄었고요. 이런 기어비를 최적화해서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적절하게 잘 뿌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됐습니다. 저단에서는 확실한 힘을 주기 위해서 효율을 높여서 저단으로 딱 주행을 하고, 속도가 올라서 고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부드럽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변속이 된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패밀리카라는 목적을 봤을 때는 이 세팅이 맞습니다. 제가 이 시승 행사를 갔을 때도 스포츠 주행을 바란다라고 하면 변속기가 쓰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비약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스포츠 모드로 놓고 밟아보면 한 2타이밍 늦어요. 그리고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계속 물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밟아도 드라마틱하게 막 밀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서 변속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스포츠 모드에서 내가 스포츠 주행을 즐긴다 라고 했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튕긴다거나 혹은 변속할 때 충격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도 일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일이 하나도 없는 변속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BMW에 들어가 있는 뭐 ZF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 건 맞는데 그거는 차를 좀 좋아하고 이 변속하는 느낌, 체결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나는 패밀리카가 필요해 라고 해서 타시게 되면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차는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편해야 타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어디 멀리 갈 때도 피곤하지 않고요. 차를 편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자동 변속기는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도 부품 수가 줄었기 때문에 확실히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고 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승차감을 저해시키지는 않고,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뭐 스포츠 주행을 하신다든지 급격하게 가속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터보렉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붐뜰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살려고 했는데 계약 해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단점까지로는 다가오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뭐 시트인데, 시트는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1, 2열 뿐만 아니라 2열, 3열도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몸을 받쳐주는 이런 느낌들, 트림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운전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들어가죠. 그리고 볼스터 조절, 럼버 서포트, 레그 서포트도 더 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형이 어떻든 원하시는 대로 시트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들어가는 이 허리 위부터 꺾이는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당연히 없고요. 그거는 제네시스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만져봤을 때 촉감이라든지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몸을 지지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착자감 등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정말 그 몸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고급 소파에 앉은 느낌이에요. 이것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집이 좀 있는 편인데도 이 볼스터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도 좋고요. 코너를 막 꺾을 때도 이 몸통을 잡아주는 이 형상이 너무나 좋아서 몸이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숄더룸의 공간도 확실히 크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은 그런 시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승차감을 이루는 요소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 정도라면 제가 패밀리카로 산다고 하더라도 혹은 업무용으로 팰리세이드를 산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주행 뭐 부산, 서울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편안한 세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공간감입니다. 공간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3열을 폴딩했을 때 폴딩한 시트가 뭐 카니발이나 다른 것처럼 서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자로 홀드 앤 다이브가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3열을 접어놓고 쓰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팰리세이드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아이오닉 9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시트를 다 세웠을 때의 트렁크 공간도 아이오닉 9이 훨씬 더 크고요. 3열을 접었을 때의 이런 공간들도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전기차 괜찮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결정은 스스로 하시는 거겠지만,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고 키 큰 사람이 조수석에 앉고 2열에 또 키 큰 사람이 앉아도 이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 워낙에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거리 이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3열에 탄다고 하더라도 물론 약간의 이 높낮이의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 측면에서는 산타페 소렌토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팰리세이드를 한번 넘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저만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게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물론 차가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산차를 6천만 원, 그것도 제네시스가 아니라 대중 브랜드를 6천만 원씩이나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가족 구성원이랑 생각하시는 가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라면 제네시스나 기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가족이 뭐 4인 구성원이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팰리세이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아이가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원래는 GV70 탔었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를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짐. 아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다닐 때 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 짐들을 차에 딱 실었을 때 GV70은 너무 좁고 그렇다고 80에 옵션 넣고 출고하자니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로 타협을 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도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풀옵션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트림의 옵션들을 잘 절충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튼 이런 공간감 때문에 팰리세이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브레이크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워낙에 차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소렌토 산타페의 느낌보다는 약간 좀 브레이크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초반에는 받아요. 페달을 너무 살짝 밟으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동력이 확 들어오는 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깊게 밟아주셔야 돼요. 조금은 감속을 할 때의 느낌들, 노즈 다이브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꺾어지는 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다거나 기타 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운전하신다라고 한다면 브레이크에 대해서 큰 불만은 느끼시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제동력이 들어오는 그런 제동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를 딱 받았을 때 첫 주행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편안한 브레이크 세팅이거든요.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도 제동력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 그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팅들은 차량의 목적에 맞게 세팅을 다 하시겠지만 가족이 타는 SUV라고 하면 처음에는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올라가는 세팅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편의장치입니다. 지금 다른 차들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데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화면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쪽 이제 AVNT 화면이라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제 쪽으로 꺾여 있고 이런 것들의 설계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팰리세이드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빛 반사가 좀 있었거든요. 이쪽에 없고 바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걸 안으로 넣음으로써 빛 반사가 사라져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그냥 미디어 시승이랑 다른 데는 신경을 많이 못 썼었는데 실제로 제가 자주 다니는 도로를 주행해 보니까 이렇게 위에 딱 대시보드 안에 딱 들어가서 빛 반사가 많이 적어진 거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행하는 속도는 물론이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셨을 때 안내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T맵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T맵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연동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용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거는 이 조작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저는 팔이 짧아서 이쪽이 약간은 좀 멀어요. 그래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나 주차에 필요한 이런 기능들, 카메라 버튼들이 약간은 멀다라는 조금의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가 워낙에 크죠.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출차할 때 이 차량의 물리적인 키나 혹은 디지털 키를 통해서 차의 시동을 원격으로 걸고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정말 이 팰리세이드에는 필요한 기능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주차 공간을 좀 크게 뺀다고 하더라도 내 양쪽에 또 SUV들이 있으면 옷을 다 쓸면서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전진시켜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또 하나가 100W C타입 충전 포트가 많이 마련된 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1열에도 2개 있고요, 2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 측면에 하나씩 있고 3열에도 있어요. 현대자동차 정품 케이블이 아니더라도 65W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차량 내에서 저희처럼 촬영 기자재를 충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노트북을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는 차 안에서 부담 없이 충전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 예전에는 달리는 공간이었다면 업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는 게, 저는 이 100W C타입 포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량 2열에 다이나믹 시트 케어라고 이제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드리고 타격식이고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냥 거기서 나중에 조금 더 모으셔서 바디 프렌드를 집에 하나 들이시거나 뭐 기타 다른 안마의자를 들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간지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트렁크에 있는 전동으로 시트를 폴딩하고 펼 수 있는 이런 버튼들. 예전에는 진짜 풀옵션 GV80을 사야지만 들어갔던 이런 버튼 배열이 지금은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가요. 트렁크에서 2열을 접고 펴고, 모든 시트를 접고 펴고, 3열만 접고 3열 피고,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시트를 접어야 될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시트를 폴딩하거나 복귀를 시켜야 될 때 너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러워요. SUV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폴딩을 전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게 잘 만들었다, 상품성 좋게 만들었다. 다음 편의장치로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HDA2를 안 써볼 수가 없죠. 제가 지금 102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때 이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자동으로 켜져요. 이때 요거를 눌러서 이제 적정 속도를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차선이 인식됐다라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초록색 선으로 양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고요. 차간 거리는 앞차와 432 1단계에 따로 맞추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상황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선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코너를 돌고 있구나를 전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정보들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따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차량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박스 모양으로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차량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세심한 그런 배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이게 속도를 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km 도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규정 속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양쪽에 화살표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원터치로 방향지등을 조작하셨을 때 차선을 알아서 바꿔줍니다. 저는 지금 힘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지금도 왼쪽은 점선, 오른쪽은 실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선만 인식했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뜹니다. 이런 것들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속도 확인용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서, 잠깐만 떼볼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너도 곧잘 돌아 나가고요.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가는 능력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HOD가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대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핸들을 잡았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 없으니까 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토크 감지식이었을 때는 흔들기도 해야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들이 거의 없죠.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HDA가 자동으로 켜지지만 국도나 시내에서는 HDA가 켜지는 게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집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에 따라서 주행을 하는 기능은 실행이 되지만, 앞차가 섰을 때 같이 서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는 기능은 안 돼요. 앞차가 서면 같이 서긴 하거든요. 근데 앞차가 출발했을 때 이걸 한번 올려주거나 엑셀 페달을 한번 밟아줘야 출발을 하고요. 앞차가 없는데 신호 걸려서 서야 된다, 절대 안 씁니다. 도심이나 국도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장거리 갈 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운전의 피로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차를 바꾸신다라고 하셨을 때 차가 이렇게 간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확연하게 운전자 보조 장치죠. 운전은 순전히 운전자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맞춰놔야 되는 게 맞고요. 운전자 보조 장치를 활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편한 장거리 운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기타 다른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시승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영상 다음에 올라가는 버튼 설명 영상을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도 영상 올리면 영상 링크 넣어 놓을게요.
이번 영상은 디올류 팰리세이드 가솔린을 제가 매번 시승하는 이 코스에서 타보면서 어떤지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패밀리카를 타겟으로 나온 SUV로 보자면 상품성은 좋다. 근데 상품성이 올라간 만큼 가격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셨고 받으셨을 때의 느낌들, 그런 느낌들은 호호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면서 디올류 팰리세이드 견적 한번 받아봐야겠다, 계약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디올류 팰리세이드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서 계약하시고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개차에서 추가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드네 카든 코일 매트를 1, 2열 팰리세이드에 맞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비싼 돈 주고 차량 구매하시는 거 이런 혜택들까지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팰리세이드를 계약했다, 나는 좀 혜택 많이 받으면서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 업로드한 팰리세이드 할인받으면서 사는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도 카드가 나갈 거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가 영상 링크를 띄워 놓을 거거든요. 그 영상 링크를 보시고 꼭 그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일시불 할부로 구매하실 때 정말 많은 혜택 받고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되면서 워낙에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 카드네 코일 매트도 준비를 다 했습니다. 7인승 9인승 다 제작이 가능하고요. 저희 코일 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고정 댓글에 영상이나 또 마지막 화면에 영상 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차 구매하면서 매트 한번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든 코일 매트를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카든의 아우론 매트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ow.